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디자인 할 때 신경 쓰면 좋은 것들의 두 번째 챕터예요. 오늘도 디자인에 관한 이론을 진행할 건데, 저번 이론은 어땠나요? 다들 정리 잘 하셨나요? 그럼 이어서 쭉쭉 진행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기예요. 이제 앞선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면 사람들에게 읽히는 디자인은 이제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설계하고 드러내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근데 나는 여태까지 있는 디자인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갖고 싶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게 디자인이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캐릭터가 나오는 미디어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캐릭터들이 많아져서 겹치는 소재, 비슷한 디자인들도 많아졌으니까요. 특히 이제 소재는 많이 겹치죠? 비슷비슷한 캐릭터들이 같은 게임에서, 아니 다른 게임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 남들이 아예 안 다루는 주제를 해야겠다. 또 이거는 사람들한테 생소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죠. 어렵죠. 그래서 이번엔 남들과 차별점을 위한 디자인 포인트 만들기를 배워볼 겁니다. 디자인 포인트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의 아이디어를 조금만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와, 이 캐릭터는 이게 독특하다, 재밌다 하고 눈이 가고 기억될 요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캐릭터들과 아주 살짝 다른 차별점, 눈에 띄는 요소, 이것들을 우리가 배울 건데,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한번 예시랑 같이 봅시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익숙한 친구죠? 가장 단순한 접근을 했어요. 있어야 하면 안 될 곳에 넣기. 머리에 버섯이 핀. 가능은 하지만 보통 불가능하죠. 설정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버섯과 관련된 종족이라서 몸에 버섯이 피고 그 버섯을 채취해서 독극물을 만들 수 있다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불어 머리에 버섯을 꽂아줬고 포자 가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가슴팍에 물약 주머니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초록색 액체 같은 주사기, 호스가 등의 탱크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는 도끼, 칼, 활 이런 것들인데 치료를 할 때 쓰이는 주사기를 무기로 씀으로써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요즘은 이런 캐릭터가 많아서 큰 차별점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캐릭터성을 드러내긴 좋습니다. 그리고 작아야 하는 주사기를 이렇게 크게 디자인한 것도 오히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제도 본 여우상인. 있어야 하는 사물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 혹은 결합하기. 있어야 하는 사물을 다른 비슷한 물건으로 대체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멜빵 바지의 단추를 엽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상인 캐릭터라서 엽전을 넣어줌으로써 아, 이 캐릭터가 돈과 관련된 캐릭터구나 하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죠? 여기서 주판을 보고 계산, 돈, 뭐 판매 이런 거에 추측을 하고 이 엽전 모양 단추를 보고 아, 얘 돈과 관련된 캐릭터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게. 혹은 이처럼 가방을 장구 모양으로 디자인한다던가 멀쩡한 옷에 구멍이나 줄을 매달아 주는 것도 작은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엽견이라는 친구로 개를 모티브로 한 사냥꾼 디자인입니다. 기존 사물의 다른 요소를 결합. 강아지 귀를 단 모자죠. 기존 사물의 다른 요소를 결합한 방식인데 뾰족한 귀를 가진 개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캐릭터라서 군모에다가 귀를 달아주었고 옆에 있는 이 지퍼는요. 개 이빨과 빼문형 이거를 모티브로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할 수 있는 물건도 다른 소재와 결합시키면서 독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신 원본의 영도는 유지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퍼이기 때문에 지퍼의 위아래에 돌기와 잠금새 자체는 이렇게 유지해졌거든요. 대신 모양을 이빨처럼 뾰족하게 그리고 이 잠금새도 혀처럼 둥글게 수정해졌죠. 옆에 있는 어깨 갑주도 마찬가지. 개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무늬는 이제 걔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맞게 캐릭터의 복식에 조금씩이라도 소재를 불어넣어주면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음도 개네요. 2018년에 그린 4년이나 된 그림인데 그래도 디자인 요소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소를 변형하여 실루엣 변화를 주기 보면은 고글의 덮개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강아지 귀처럼 만들었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라서 실루엣적으로 강아지 모양을 주고 싶었어요. 옆에 보면 스패너의 끝의 모양도 뼈다귀 느낌으로 다듬어 주었죠. 그냥 현실에 존재하는 스패너나 고글을 그리는 것보단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을 신경 써줘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포인트가 되고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이게 만듭니다. 같은 주제여도 내 디자인, 나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캐릭터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래 웰시코기는 기어서 넣었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슉슉 들어간 가방 귀엽죠? 이렇게 엑스트라들도 같이 꾸며주면 좋습니다. 2018년이 개해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다음으로 볼 거는 창작 미쿠입니다. 기존 요소를 다른 재질로 만들기, 판타지라서 가능한 리님이죠. 현실에선 불가능한 소재를 넣는 것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미쿠의 머리 모양을 물로 변형해주는 건 되게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저는 미쿠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변으로 변형해줬습니다. 끝에 이게 노란색 모래사장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나름 차별을 준 거거든요. 느껴지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츠네 미쿠라는 청록색 양갈래라는 속성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 양갈래에 속성만 넣어줘도 꽤 강렬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를 쓰면 좋은 이유를 또 여기서 볼 수 있네요. 다음 친구는 메이드 양초. 그때 봤죠? 이 친구도 기존 요소를 다른 재질로 만든 예시네요. 헤일로를 양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촌농이 뚝뚝 떨어지죠? 양초가 주 모티브이기 때문에 메이드복의 앞치마도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뜨거운지 스타킹은 조금 탔습니다. 옆을 보면은 메이드의 프리를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악마 날개처럼 보이게 했죠. 이런 것도 디자인 요소가 되겠고, 이것도 날개와 날개를 이제 촛대와 커튼이라는 요소를 합성해서 이제 독특한 날개를 만들어줬죠. 은근 디자인 요소를 많이 넣은 캐릭터네요. 이렇게 이 캐릭터는 좀 음산한 저택의 메이드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입니다. 문어 메이드 아가씨. 얘도 메이드네요. 메이드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만큼 쉽고 재미있는 요소라는 거. 이것도 기존의 요소를 다른 재질로 했네요. 머리카락이 문어의 촉수죠? 이것도 요즘은 많이 쓰이게 된 소재인데 마니아층이 꾸준히 있습니다. 저는 촉수 머리카락을 따줌으로써 밀도랑 탱글탱글함을 더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촉수를 리본 모양으로 묶었는데 제가 나름 고심한 디자인 포인트인데 이 일러스트에선 잘 안 보여요. 아쉬워요. 그리고 검정과 하양의 대비로 메이드복을 더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엇으로 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촉수를 검정색으로 해서 촉수 치마를 만들자 해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도 문어를 잡아온 걸 끼운 것처럼 그렸는데 문어면서 문어를 빗자루로 쓰다니 조금 괴짜 같은 캐릭터가 완성됐네요. 그래서 문어 메이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살짝 결합하거나 변형을 해주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게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 만드는 법은 마무리가 됩니다. 팁 아닌 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이 캐릭터가 어떤 걸 입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다람쥐 수인이 있다고 칩시다. 다람쥐 수인
앉을 수는 있다고 쳤을 때 가방을 맨다면 이제 어떤 모양의 가방을 멜까? 도토리 모양 가방이 어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주머니에 가득 도토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도토리나 열매들. 이런 가방을 멜 수도 있겠고 여기에 뭐 도토리 마크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겠고 꼬리가 둘둘 말려 있으니까 여기 꼬리에 뭐 나뭇가지나 소품이나 뭐 이런 뭐 혹은 왜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만화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품을 꼽아 놓거나 뭐 솔방울 같은 것도 생각납니다. 이런 솔방울이 잣 들어있는 거. 그래서 얘는 뭘 들고 다니고 싶어 할까? 캐릭터 관점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의상도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한테만 어울리는 의상, 다른 캐릭터가 입으면 어색한 의상, 이런 느낌으로요. 얘가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그냥 보통의 가방, 이런 시중에 파는 이런 뭐라 하나? 사찰백이라 부르나? 이런 백보다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어울린다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의 하나하나를 캐릭터에 집중해서 꾸며준다면 더욱더 풍부한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곧 캐릭터성이 되고 포인트가 되죠. 하나 더 보완한다면 디자인 스터디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입니다. 검은 파도랑 금색을 더한 주제를 모티브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습니다. 파도, 어깨갑주의 무늬를 파도 모양으로 그려주면 멋지겠다. 예쁜 모양이 나오겠다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짜기도 하고 머리카락의 속성을 물로 바꿔서 파도로 그려도 멋지겠다. 중간중간에 금색 선이 들어가면 멋질 거야. 하이라이트 같고 라는 생각을 하고 파도, 바다니까 또 소라고둥이 생각나서 고둥이 돌돌 말린 부분에서 풀어지는 부분을 파도 모양으로 바다가 어차피 휘어져 있으니까 고둥과 되게 잘 어울릴 거야 해서 이런 파도, 소라고둥을 합쳐도 보고 소매, 옷소매를 파도 무늬를 넣자. 그러면은 풍성하고 멋져 보일 거야. 역동적이어 보이는 무늬가 완성이 될 거야.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거쳐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파도 모양의 비녀 장식과 파도 무늬를 넣은 천장식으로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무엇과 무엇을 더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캐릭터가 사용할 물건에 캐릭터와 어울리는 속성을 부여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쉬워지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팁은 이런 걸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집하냐.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시는 분들은 일러스트 자료를 되게 많이 수집하실 거예요. 폴더에 좋아하는 작가님 일러스트 많이 저장하고 그러시죠? 네,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안 좋아해도 다른 사람들이 열광하는 캐릭터, 패션 등등 다 뜯어보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저장만 하고 묵히는 것보다 이걸 그린 작가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걸까 연구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러스트가 좋아서 좋은 그림과 디자인이 좋아서 좋은 그림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모으고 하나하나 열심히 분석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래야 디자인이 늡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한 공부법을 한 번 더 다룰 거거든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이란 챕터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같이 파이팅 합시다. 자, 다음에 다룰 이론은 배색에 대한 이론입니다. 의도하며 배색하기. 많은 분들이 배색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배색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간단한 것만 추린다면 첫 번째, 쓰던 색만 쓴다. 엄연히 다른 색입니다만. 두 번째, 드러내고 싶은 색을 안 정해놨다. 혹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배색한다. 제발 색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세 번째, 색을 너무 많이 쓴다. 제가 봐온 경우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쓰던 색만 쓴다. 이 경우 색의 폭을 늘리셔야 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이런 물 탄 듯한 색깔, 이런 색,
아니면 이런 색 혹은 검은색을 되게 많이 쓴다거나 하는 이제 저채도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색에 자신이 없고 색을 바르면 튄다고 느껴서 자꾸 흐릿한 색 혹은 갈색, 회색을 바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면 자꾸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고 내가 담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주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느낌에서 다룬 것처럼 색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가능성을 닫고 시작하면 아쉽겠죠? 이 경우엔 많은 색을 써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찍어봅시다.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발라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채도가 진한 색도 있고 농도가 진하고 다양하죠. 같은 주황색 안에서도 이렇게 농도가 천차만별. 이렇게 사진의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빈 캔버스에 발라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진한 색이죠? 그리고 다양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들 각자 해보시면 더 느끼실 텐데 세상엔 정말 다양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한 것처럼 스포이드로 찍어서 흰 캔버스에 발라보세요. 사진을 눈으로 관찰만 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색처럼 안 보였는데 이렇구나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쨍한 색인데도 사진에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지 않네? 느낄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색과 농도에 눈이 익숙해져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 농도를 써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에 적응하고, 내가 잘만 다루면 이런 색들을 다 쓸 수 있겠구나 아셔야 합니다. 물론 자유롭게 다루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벌써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색감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드는 색감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색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팔레트, 이 컬러 피커에서 이 색이 어느 정도 농도를 띠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명도와 채도를 띠고 있는지, 어느 계열인지 이런 것들도 기억해두면 아주 좋아요. 특히나 자기가 자주 쓰고 좋아하는 색들은 기억해두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런 학습이 능숙해지면 사진을 모작해보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스스로 공부하는 법 챕터에서 보강시켜 드릴게요. 또 다른 팁으로는 툴의 보정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포토샵을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두 가지 기능은 클트에도 있는 기능이니까 하나하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브와 곡선, 그림의 명도 단계, RGB 값을 동시에 조절 가능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색조, 채도, 명도, 휴 앤 세츄레이션이죠. 그림의 색조와 채도, 명도를 휠로 조절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리플리스 컬러, 색상 대체. 이건 원하는 색상만 찝어서 색조, 채도, 명도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할 건데 이제 커브는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컨트롤 M 누르면 이 커브 화면이 뜨죠. 바로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 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색으로 갈수록 어두운 영역의 색깔을 조절하는 거고요. 밝은 쪽으로 갈수록 밝은 부분의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버리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를 보시면 RGB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채널 값인데 내가 빨간 채널에서만 바꾸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빨간 채널, 초록 채널, 파란 채널 레드 채널에서 올리면 붉어지죠. 반대로 아래로 내리면 파래집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올리고 여기를 내리면 반대로 밝은 부분은 푸른색을 띠고 어두운 부분이 붉은색을 띠게 됐죠. 다시 돌려놓고 초록색으로 갔을 때 초록색을 위로 올리면 초록색이 생기고 아래로 내리면 보랏빛 핑크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을 보라색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주고, 어두운 부분을 녹색을 띠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파란색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노란색이 됩니다. 위로 올리면 파란색을 띄어요. 밝은 부분을 파란색으로 놓는다던가 어두운 부분을 파란색으로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재밌죠? 이거 막 이렇게 막 휘어버리면은 되게 다양한 색감이 나와요. 이렇게 오묘한 색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 같은 재질 표현하기도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슈 앤 세츄레이션은 컨트롤 U가 단축키입니다. 포토샵에서 컨트롤 U, 여기서도 바로 순서대로 색조, 슈, 채도 이렇게 하면 낮아졌다가 채도가 빵빵해졌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명도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채널 값이 있습니다. 빨간색 값만 조정할 수 있는 거, 붉은색 쪽만 지금 바뀌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만, 근데 파란색이 별로 그림이 없어서 안 보이네요, 이건. 그러면 어디 보자. 노란색을 합시다. 노란색을만 이런 식으로 색조를 바꿀 수 있네요. 이제 위에 또 커스텀이라고 써있는 프레셋이 있는데 이거는 포토샵이 설정해 놓은 보정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조, 채도, 명도. 세 번째, 리플레이스 컬러. 이거는 단축키가 따로 없어서요. 설정해 두시면 좋아요. 같이 봅시다. 위 메뉴 탭에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이죠. 해서 아래로 내리면은 리플레이스 컬러 이게 있으면 색상 대체라고 한글은 뜰 거예요. 색상 대체. 여기서 원하는 색만 찝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머리카락 색만 바꾸고 싶다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 색만 스프드로 찍어주시고 위에는 범위예요. 이 주황색이랑 비슷한 색을 얼마만큼 찝을 거야. 얼마만큼 찝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색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런 것도 딱딱 찝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늘려주면 바뀌는 범위가 늘어나고 좁히다. 나는 이만큼만 바꾸고 싶어. 이 부분의 영역만 바꾸고 싶어 한다면 이걸 줄이면 이만큼 바꿀 수 있는 거죠. 색상 대체, 리플레이스 컬러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캐릭터 색상 바리에이션 하기 아주 편한 기능이죠. 자, 그렇게 기능도 봤는데 그래서 자신이 색에 대한 능력이 약하다, 아직 부족하다 싶다면 이런 식으로 포토샵의 기능도 이용해 보세요. 물론 공부해서 색 능력을 올리는 게 가장 좋지만 주어진 시간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음은 드러내고 싶은 색을 안 정해놨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배색한다. 색을 너무 많이 쓴다. 이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색을 써야 할지 안 정하거나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쓰는 색들의 효과를 이해해야겠죠? 색에는 다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1차적으로 다가오는 느낌 기억하시죠? 노란색은 유화적 따뜻함, 보라색은 차분함, 우울함, 서정적, 파란색은 시원함, 차가움, 물 등등 색에서 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쓰고 싶은 색, 이 캐릭터에게 어울리고 바르고 싶은 색을 명확하게 정해나가야 해요. 저는 다양한 색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신만의 배색법이나 패턴을 찾는 걸 권유하는 편인데 안정적인 배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배색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색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배색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조색은 캐릭터의 주가 되고 싶은 색,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 보조색은 주조색 다음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색. 강조색은 디자인에 액센트, 강렬함을 주어 신선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는 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살펴볼게요. 애쉬암주의 하야부사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경우 주조색, 가장 많은 색이 흰색, 이렇게 하얀색이죠. 흰색이나 회색 계열. 이고 보조색이 하늘색, 포인트색이 노란색과 검정색이죠. 보통 주조색과 보조색이 캐릭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캐릭터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면 좋아요. 이 캐릭터의 경우 송골매라는 새와 비행기가 주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하늘과 어울리는 색을 주로 배색했습니다. 하얀색으로 구름 같은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느낌을 표현해주고 하늘색 세라복으로 경쾌함을 배색해줬죠. 중간중간에 배치된 노란색이 생기를 더해주고 귀엽다, 어리다는 분위기도 불어넣어줬습니다. 다음은 또 많았네요. 우리 손버. 계속 나오는 우리 손버. 이 캐릭터는 녹색이 주조색, 검정과 붉은색이 보조를 이루고 있고 녹색, 검정과 붉은색이 보조를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과 회색, 이 흰색, 회색이 좀 튀는 포인트 컬러가 돼주고 있고 연두색도 포인트 컬러가 돼주고 있네요. 그래서 캐릭터를 딱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 튀면서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포인트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색을 주로 배색함으로 군복 밀리터리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좀 연두색이랑 어우러지면서 녹색이 이 캐릭터의 주 배색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딱 주조색, 보조색, 포인트색 세 가지만 쓰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배색에는 정답이 없고 여러 가지 색을 발라보시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막 바르다 보면 의외로 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른 느낌이 생기기도 해서 재밌거든요, 이게. 다음에 볼 거는 일러스트가 배경까지 있는데 캐릭터만 따로 볼게요. 하늘색과 남색이 차분함을 보여주면서 주조색을 이루고 있고 하늘색과 남색, 금색과 애쉬 블론드 머리카락이 이게 금속 이 보조를 이뤄주고 갈색과 이 핑크색이 포인트색이 됐네요. 핑크라고 하기에는 탁하네. 여기 갈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주로 표현해주고 싶은 색, 캐릭터의 주를 이루는 색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 하늘색과 남색이 제가 주로 표현하고 싶었던 색이었던 거죠. 차분한 계열의 루이타 드레스인 겁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니까 주조색, 보조색, 포인트색 감 오셨나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딱 세 가지 색만 쓰이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주로 표현할 색의 비율, 그 색을 보조해줄 색상의 비율, 그런 전체적인 틀만 살짝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컬러가 갑자기 이곳저곳 바르다가 주조색의 비율보다 막 많아져. 그러면 이제 그건 포인트 컬러가 아니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공부하고 싶은 캐릭터의 디자인을 띄워놓고 옆에다가 컬러 팔레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작 전에 사진 스포이드로 툭툭툭 찍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발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색의 비율처럼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노란색이 이만큼 차지하네? 주황색은 이만큼 차지하는구나. 자기가 이제 딱 배합을 보는 거죠. 얼마만큼 쓰였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주색과 보조색과 포인트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딱 발을 만들어 놓으니까 빨간색이 생각보다 조금 쓰였네. 그래서 빨간색이 포인트색이 되었구나. 여기 노란색 눈도 포인트색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얘는 하얀색이 많이 쓰인 줄 알았는데 은근 검정색이 많이 쓰였구나. 그래서 파란색이 포인트색으로 쓰였네.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게임 캐릭터의 배색을 눈에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컬러 추천 사이트들도 많아졌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예요. 내가 원하는 색을 찝으면 이렇게 색을 추천도 해주고 요즘은 이런 색이 뜹니다. 이렇게 알려도 줍니다. 배색 추천 사이트라고 검색하면은 다른 사이트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배합이 좀 약하다. 아직 어떤 색들을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참고해 보세요. 근데 역시 무언가 느는 방법은 공부하고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색의 조합들이 주는 느낌을 눈에 익혀나가고 매력적인 배색을 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색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단락. 그때 원화를 제작할 때 주의할 점에서 니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거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디자인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느 부분을 보고 좋아할까?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들을 좋아해 왔을까? 사람들의 취향이 대부분 비슷하죠? 쿨계 캐릭터를 좋아하면 계속 쿨 계열 캐릭터를 좋아하고 녹색머리 캐릭터를 좋아해 왔다면 다른 녹색머리 캐릭터에 꽂힌다거나 양아치를 좋아했는데 양아치 캐릭터만 계속 앞으로도 이상하게 끌려. 참고로 저는 트윈테일 양갈래 고양이상 캐릭터를 계속 좋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걸 계속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죠? 아, 내가 그리는 캐릭터는 어리고 말랑말랑한 소녀 계열 캐릭터니까 길쭉하고 샤프하게 그리는 것보다 더 통통하게 그리고 동글게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하고 그쪽에 맞추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유명한 캐릭터나 그런 캐릭터를 잘 그리는 작가님을 찾아서 연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 가지 섞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들 취향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 이런 캐릭터 좋아하지? 이래도 안 좋아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클리셰 캐릭터가 잘 먹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클래식 이즈 베스트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던 건 계속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이것도 아까 배운 거랑 비슷하죠? 크게 변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어느 정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요. 다양한 체형과 데포르메들. 이렇게 보니까 잘 나뉘죠? 아이 같은 캐릭터에 어울리는 체형,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늘씬한 10대의 체형, 볼륨이 돋보이는 성숙한 체형, 늘씬한 근육의 남자 체형. 그래서 내가 그리게 될 캐릭터의 나이라던가 체형을 고려해보는 거죠. 아, 내가 그릴 캐릭터는 어린 캐릭터니까 얼굴을 더 동글동글하게, 손도 조그맣게, 허벅지랑 종아리 통따로 통통하게 해야겠다. 발도 작게 그리면 어린 캐릭터를 좋아하는 층이 더 좋아하겠지 하고요. 비슷하게 성숙미 넘치는 캐릭터, 조금은 섹슈얼한 매력이 있어야 하는 캐릭터는 조금 더 몸매를 부각한다거나 복장도 세련되게 한다거나 몸매를 드러나게 입힌다거나 해서 그쪽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얼굴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 데포름에도 달라지죠. 얼굴도 봅시다. 같은 나이대라도 눈매라던가 눈 크기, 눈썹의 위치, 코의 묘사 정도 등등 정말 많이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제 그림체라서 어느 정도 푸른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보시면 다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눈의 크기라던가 눈동자의 크기, 속눈썹의 정도 다 다르죠? 얼굴형도 보시면 다 다릅니다. 일단은 남자 캐릭터를 예시로 들 건데요. 남자 캐릭터들도 이렇게 비율과 데포르메가 다양하죠. 그리고 대부분 계속 좋아하던 비율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만화적인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앙스타나 단갈론파 같은 소년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쪽을 좋아하고 여성향 소설 일러스트에 나오는 스마트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수염 남캐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취향이 다 확고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소년 비율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남자 캐릭터를 그린다고 했을 때도 어떤 비율로 그릴지 어느 층을 노릴지 정해주면 더욱 좋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릴 캐릭터의 주 소비자층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걸 향해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응용으로 복장도 헤어스타일도 눈매도 더 소비자층을 확실하게 노리면서 다듬은 것도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대충 따라 그리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난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예시로 들게요.
이렇게 이 얼굴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 얼굴을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한다면 이렇게 얼굴에 선을 트레이싱 해봅니다. 두상을 잡아봐요. 이거는 니노마의 이나니스라는 홀로라이브 캐릭터의 팬아트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잡아보고 눈두덩이도 파악해보는 거죠. 눈두덩이, 눈썹, 코랑 입. 이렇게 비율을 분석해보는 거죠. 생각보다 머리끝부터 이마 여기까지 부피가 되게 넓네. 눈이 그렇게 안 크잖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눈이 이 얼굴 비율에 비해 그렇게 크지가 않네. 하고 또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얼추 얼굴 크기에 비해 눈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은 얼마 정도고, 코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눈과 눈동자가 얼굴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했는지, 이런 섬세한 것들도 분석하면 더욱더 얼굴 그리기 쉬워지거든요. 머리카락도 같이 분석하면 좋아요. 머리카락이 얼굴에서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본향 캐릭터들 봤을 때 이렇게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많이 가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면 얼굴이 짜끔해 보이고 갸름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얼굴 비율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도 아까 제시했던 인체를 볼게요. 이것도 비율을 알고 싶어. 지금 뼈대지만 좋아하는 일러스트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얼굴, 목, 흉곽 알아보는 거죠. 척추 있겠고 골반, 무릎, 어깨. 이렇게 보면서 어떤 비율인지,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깨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넓잖아. 머리가 되게 크다. 허리는 얼굴보다 얇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비율을 그려보고 싶어, 이런 층을 노려보고 싶어 한다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싱을 해서 정보를 꼭 얻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이렇게 니즈에 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적용해보는 파트예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복잡한 분들도 계실 텐데 차근차근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지, 어떤 식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다듬어야지 잘 계획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한 계단 오르셨습니다.